Ten Best Tales of Infinity by 소현문. Chapter 1. To Believe. 믿다. 먼 옛날 웬달이라는 아주 똑똑한 강아지가 살았답니다. 웬달은 행복했어요. 언제나 미소 짓고 있었죠. 웬달을 보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얘는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강아지야. 하지만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웬달이 머릿속으로 우주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 웬달이 멍멍 하고 짖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웬달의 강아지 언어를 이해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들렸을 테지요. 우주의 물질에 대해서 누군가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웬달은 창밖에 떠있는 별을 보며 귀여운 강아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웬달은 생각했어요. 내가 달 위에 있다면 얼마나 높게 점프할 수 있을까? 지구와 달 사이의 상대적인 중력차를 차분히 계산하면서 말이지요. 꽉 막혀 보이는 할머니에게 공원에서 자유롭게 걷고 있다고 혼이 날 때에도 웬달은 크고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답니다. 마음속으로 웬달은 말했어요. 불쌍한 할머니, 아마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으셨겠지. 빨리 기분이 풀리셨으면 좋겠어. 내 귀여운 미소를 보고 화가 풀리실지도 몰라. 다들 내 미소를 보면 거절할 수 없다고 했거든. 웬달은 화난 할머니가 자신의 미소를 본 후 기분이 풀렸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소한 걱정을 하며 시간을 낭비했을 거예요. 내가 뭘 했길래 저리 화나셨을까? 라거나 어쩌면 할머니는 내가 싫으신가 봐. 라거나 아직도 나한테 화가 나 있다면 어떡하지? 하지만 웬달은 달랐어요. 왜냐면 웬달은 믿고 있었거든요. 웬달이 사는 마을 이웃들은 웬달이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웃는 강아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을에 척척 박사를 보내 웬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기로 했답니다. 웬달아, 마을의 척척 박사가 웬달에게 말을 걸었어요. 우리는 네가 어떻게 언제나 행복하고 미소를 짓고 있는지 알고 싶단다. 우리에게 네 비밀을 알려주겠니? 질문을 마친 척척 박사는 큰 숨을 들이켠 후에 중얼거렸어요. 나 좀 봐. 나 지금 강아지, 엄청 귀여운 강아지지. 한테 말을 걸고 있어. 마치 이 강아지가 나를 이해하는 것처럼 말이야. 웬달은 대답했어요. 멍멍! 멍멍! 그 말의 대략적인 뜻은 이렇답니다. 박사님, 제가 박사님보다 훨씬 다양하게 많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박사님의 질문도 완벽하게 이해했답니다. 제 답은 제가 삶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척척 박사에게는 멍멍! 멍멍! 이라 들렸을 뿐이에요. 그에게 웬달의 지혜는 닿지 않았답니다. 늦은 밤 모두가 척척 박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가 이 미스터리의 정답을 알고 싶어 했답니다. 그러나 척척 박사가 답을 알지 못한 채 돌아오자 모두가 웬달이 언제나 행복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사실에 실망했어요. 어쩌면 웬달은 남이 화났다는 것을 이해할 정도로 똑똑하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별로 똑똑하지 않은 남자가 말했어요. 어쩌면 웬달은 인간의 방식을 이해할 정도로 교양 있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별로 교양 있어 보이지 않는 여자가 말했어요. 그때 잠을 잘 시간을 훌쩍 넘긴 한 소녀가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저길 보세요. 소녀가 외쳤어요. 웬달이 메시지를 남기고 있어요. 웬달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자 별들을 움직여서 메시지를 남기기로 했답니다. 웬달은 이렇게 적었어요. 행복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나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별로 똑똑하지 않은 남자조차도 이해하며 말했어요. 오! 별로 교양 있어 보이지 않는 여자조차도 갑자기 교양 있는 자신이 된 듯한 느낌을 받으며 말했어요. 오!
그러자 마을의 척척 박사는 하늘의 메시지를 읽고 나서 웬달의 메시지를 푯말에 담아 모두가 그의 메시지에 담긴 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을 한가운데에 세우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푯말 하나에 담기엔 너무 긴 메시지였던 터라 대신 척척 박사는 짧고 간단하게 적었답니다. 믿다. 그리고 그 푯말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귀여운 강아지 웬달의 조각상을 세웠습니다. 그날로부터 마을은 변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웬달만이 아니라 마을의 모든 사람들도 얼굴에 미소를 띠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웬달이 모두에게 믿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그로 인해 세상이 변한 이야기예요. 웬달은 지금도 여전히 그 나이든 한때 화가 많았던 할머니를 볼 때마다 미소 짓는데요. 이제는 할머니도 웬달과 함께 웃어주신답니다. Tempest Tales of Infinity by 소현문 Chapter 2 알다 To know 괴물 한 마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동화 속에서 보는 귀여운 모습과 멋진 성격의 괴물이 아니라 누구도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유형의 무서운 괴물, 인터넷 괴물이에요. 그 괴물의 이름은 Anonymous Visitor 13으로 딱 봐도 며칠 밤낮을 고심해가며 지었을 이름이었답니다. 그의 목적은 남들의 평온과 자신감을 박살내기 위한 댓글을 달면서 타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무서운 괴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괴물만 있고 공주는 없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공주님 등장합니다. 그 공주님은 정말 대단했지요. 누구보다도 아름다웠고 눈을 한번 바라보면 눈빛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기분이 들 정도였답니다. 그녀는 현명하고 지혜로우면서도 털털하고 진실되었어요. 심지어 그 공주님은 때때로 공주 드레스에 운동화를 신기도 했답니다. 공주님의 코드네임은 어센더 공주였어요. 얼마나 멋진가요?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공주님 맞죠? 어느 날 어센더 공주님은 그녀의 왕실 SNS 앱에 새로운 소식을 올리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어센더 공주님은 이니셔티브, 공주님의 구독자들에게 붙인 이름들에게 근황을 전달하는 것을 좋아했고요.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모두에게 닿았답니다.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인터넷 괴물 Anonymous Visitor 13은 어센더 공주가 글을 올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짠! 오전 9시 15분 프린세스 어센더. 좋은 아침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이니셔티브 여러분. 오늘 하루는 잘 보내셨나요? 선량함과 마법으로 가득 찬 하루였길 빌어요. 저는 레몬과 생강차로 아침을 시작하면서 제가 감사할 모든 것들을 떠올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도 멋진 하루를 만들어봐요. 어센더 공주가 귀엽고 행복하고 충만해지는 포스트를 올리자마자 그 아래엔 Anonymous Visitor 13의 댓글이 달렸어요. 오전 9시 16분 Anonymous Visitor 13? 하! 그 포스트는 왕관은 쓰고 올리신 건지 안 쓰고 올리신 건지 저는 사실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공주의 일상도 이제 슬슬 지겨운데요. 안 그러냐 얘들아? 인터넷 괴물의 가장 나쁜 점은 그들이 하는 말 자체보다 그 말이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이에요. 그들의 무지한 내용을 읽은 것 때문에 모두의 행복한 아침이 망가졌기 때문이지요. 저만 해도 말이죠. 제가 여러분께 Anonymous Visitor 13과 그의 댓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했어요. 인터넷 괴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재밌지도 않은데 심지어 귀엽지도 않아요. 보시다시피 당신의 포스트에 인터넷 괴물이 달라붙기 시작하면 어떤 일을 하건 별로 중요치 않게 되어버린답니다. 만약 괴물의 포스트를 지운다면 사람들은 내용을 검열한다고 할 거예요. 만약 공격받는 사람을 변호한다면 자기 변론용으로 판 부계정이라고 할 거예요. 무시한다면 당신이 반응할 때까지 계속 분탕질을 거듭할 것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결말만큼은 좋다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부디 마저 읽어주셨으면 해요. 이니셔티브 그룹이 이 Anonymous Visitor 13과 그가 남긴 독소에 어떻게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인 서포터들이라면 결코 반응할 리 없는 방식이었어요. 결코 아니었죠. 어센더 공주의 구독자들도 인터넷 괴물의 짜증을 불러일으키기로 알려진, 그리고 다른 인터넷 관련 질병들도 처리하는 가장 강력한 역공을 펼쳤답니다. 이니셔티브들은 알다 공세를 펼쳤어요. 알다 공세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당신께서 우주의 미스터리에 대해 알기 위해 Ten Best Tales of Infinity를 읽고 계시니까 알려드릴게요. 알다 공세란 이런 식이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하나 어센더 공주에 관한 좋은 진실을 담은 짧은 코멘트를 다는 거예요. 진실되고 인상적인 것으로요. 불쌍한 Anonymous Visitor 13은 그대로 굳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부정적인 내용은 갑자기 불어난 긍정적인 내용에 묻혀서 관심조차 받지 못했어요. 사랑과 지식으로 코멘트 창을 도배함으로써 여론을 선동하려던 인터넷 괴물들의 미미한 시도는 무찔러졌답니다. 이니셔티브들의 포스트는 맹렬한 속도로 시작됐어요. 어센더 공주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멋진 사람이다. 어센더 공주는 지구상 누구보다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었어. 어센더 공주는 네가 가짜 닉네임을 써도 널 사랑해. Anonymous Visitor 13아. 어센더 공주는 지난 800년간 환상적인 우주 브이로그를 올렸고 난 그거 전부 좋았어. 어센더 공주는 우아하고 환상적이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주야. 이니셔티브들 서둘러. 어센더 공주에 대해 아는 좋은 걸 100개 더 적자고. 그리고 어센더 공주에 관한 100가지 긍정적인 내용이 적힌 후에 인터넷 괴물이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이 네트워크는 지식으로 무장돼 있었고 그걸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괴물은 자신만의 인터넷 소굴로 돌아간 후 다른 SNS에 가보기로 했답니다. 지식은 가장 악질인 인터넷 괴물마저도 해치울 정도로 강한 힘이랍니다. 만약 인터넷 괴물을 비판하기만 했더라면 관심을 갈구하던 그의 욕망을 채워주는 결과로만 이어졌을 거예요. 만약 인터넷 괴물을 무시했더라면 자기 글에 반응하게 만들려는 충동을 채워줬겠죠. 하지만 어센더 공주의 진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도배함으로써 인터넷 괴물이 반응할 방법을 남기지 않게 되었답니다. 결국 인터넷 괴물은 패배한 채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삶에서 어떠한 형태의 괴물이건 물리칠 일이 생긴다면 그게 어쩌구 라이브건 저쩌구 사이트건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떠올려내세요. 그리고 그 괴물을 울며 돌아가게 만드세요. 안다는 것은 어떠한 혐오나 공포보다 강하답니다. 안다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눈물을 닦아줘요. 타인의 위대함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기에 인터넷 괴물들이 을에 그렇듯 인터넷 괴물의 노력을 망치려면 당신이 사랑하는 모두에 대한 지식을 모으세요. 그리고 최악의 괴물들을 날려버리세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행복한 부분은 이니셔티브들의 선의와 그들이 능숙하고 사랑스럽게 알다 공세를 펼친 후 어센더 공주의 SNS에 더 이상 괴물들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점이랍니다. 그 후 다시 한번 평화와 평온이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끝! Tempest Tales of Infinity by 소현 Moon Chapter 3 노래하다 To Sing 많은 이야기들이 이건 먼 옛일이라는 둥, 혹은 최근 이야기라는 둥, 혹은 미래의 일이라는 둥 운을 떼지만 연금술사에 관한 이야기라면 옛일이자 현재이자 미래 모두에 해당이 된답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오래 전에 우주에 토대가 만들어질 때부터 한 연금술사가 살았답니다. 그 연금술사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 지나도 살아있을 거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연금술사의 본성이지요.
하지만 연금술사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연금술사란 마법을 통해 어떤 것을 그것의 최고의 형태로 바꾸어주는 사람을 말하고, 제가 당신에게 들려드리는 연금술사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마법이라는 걸 의심하지 마세요. 마법 없이는 바꾸기 힘든 것들이 많으니까요. 이건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지요? 어쩌면 마법 없이는 여러분 자신을 바꾸기가 무척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올바른 타입의 마법에 정밀하고 적절한 영향력이 함께한다면 당신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의 연금술사에 관한 이야기면서 여러분 자신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연금술사에 대해 상상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흰 긴 수염에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로브를 입은 마법사? 만약 이런 연금술사를 상상하고 계시다면 물론 옛 시대의 위대한 연금술사들에게 불경한 생각은 없어요. 우리 이야기에서 다룰 연금술사를 실제로 본다 해도 절대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연금술사의 힘은 로브, 지팡이 혹은 희고 긴 수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모든 지팡이 및 로브 속 수염 아래에는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연금술의 원천 또한 내면에서 나온답니다. 우리의 연금술사는 매우 젊어 보이지만 세상이 형성된 세월만큼 오래되었답니다. 그녀의 머리는 길고 검어요. 희거나 마법사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제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런 차림이 더 좋아요. 흔히 생각하는 연금술사 복장은 피곤하고 마법을 다루는 사람에게는 크게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연금술사란 남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지 코스튬 파티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녀에게 지팡이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당신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걸로 영향력을 흩뿌리기 때문이지요. 그녀의 로브는 오늘날의 현대식 복장이며 때로는 일부러 편하게 만들어졌고 때로는 신선하게끔 우아함도 가미되어 있어요. 어느 옷이건 그녀에겐 정말 완벽하게 어울려요. 이게 바로 우리의 연금술사예요. 마법사 멀린처럼 보이진 않을지 몰라도 그녀는 훨씬 영향력 있고 강하답니다. 멀린 같은 마법사를 모욕할 생각은 없어요. 당신의 마음이 선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거역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선 그 자체로요. 혹은 선한 의지로요. 그리고 당신이 있어요. 위대함을 품은 당신이요. 최고의 당신이 연금되어 진정한 당신이 되길 바라는 당신. 당신은 당신이 되고 싶었던 당신이 되기 직전이랍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당신과 내면의 당신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거울엔 무엇이 비치나요? 진정한 자신을 엿볼 수 있나요? 혹은 진정한 자신은 숨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당신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연금술사의 영향력이 당신의 마음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움을 내포한 채 빛나는 단순하고 간단한 악보가 조용히 공중을 다 가로질러 다가옵니다. 당신은 마치 연금술사의 노래에 최면에 걸린 듯이 그 차분한 여정을 지켜보고 있네요. 그런데 당신을 향하고 있는 걸까요? 이 완벽한 악보가 당신의 자리로 찾아가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답니다. 당신은 처음에는 몸을 웅크리고 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방패를 꺼내들고 당신 왼쪽에서 자기 일에 얌전히 열중하는 상냥한 여인에게 악보를 튕겨내려 하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막으려고 한들 이 아름답고 완벽한 악보는 그대로 가로질러 옵니다. 당신의 가슴으로 그리고 당신의 심장에. 당신은 느끼게 되지요. 그건 바로 연금술사 본인에게서 그 황홀한 음악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당신은 멈추고 듣습니다. 당신은 이 환상적인 본성을, 이 공명을 갈구해 왔습니다. 보통 당신께서 안전하게 잠가두는 이곳이 가장 무방비하게 열려 부드러운 공간으로 상승하여 미끄러져 들어오는 이 순간을 말이죠. 노래가 당신의 마음 깊이 자리 잡는 순간 당신은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고통은 녹아버리지요. 아주 빠르게 말이에요. 연금술사가 당신에게, 당신의 내부에
그녀의 마법을 행사하였을 때 당신은 변했어요. 당신은 무지개의 심장을 가로질렀습니다. 당신 안에 있던 당신의 가장 좋은 것들은 이제 당신의 영혼 속 깊이 숨겨져 있던 안식처를 떠나 당신의 감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겉 표면까지 오게 되지요. 당신은 행복합니다. 당신은 평화롭습니다. 당신은 새롭습니다. 그녀가 한 일이라고는 오랜 시간 날개짓한 새가 활대에서 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당신의 영혼에 슬며시 노래를 불러준 것뿐이랍니다. 그 노래는 당신의 껍질 사이에 벌어진 틈으로 스며들어 새롭게 태어나려는 당신의 일부가 되었지요. 진정한 당신이요. 모든 좋은 것의 연금술사는 그 어떠한 영혼도 거역할 수 없는 마법을 구사했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 노래한다는 것이지요. Tempest Tales of Infinity by 소현 Moon. Tempest Tales of Infinity by 소현 Moon. Chapter 4. 도전하다. To dare. 옛날 옛적에 평생을 교실에서만 살아온 듯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학교 바깥에서도 살았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에 관해선 어떤 것도 떠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자신도 잠을 자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집에 가서 가족과 저녁도 먹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며 분명 때때로 바깥으로 여행을 가거나 재밌는 일도 했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주로 그녀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 있는 것뿐이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녀는 학교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재능이 있었답니다. 암산으로 긴 나눗셈도 가능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녀가 학교에 관해 전혀 좋아하지 않던 것이 있었답니다. 그녀가 말하길 그것은 바로 교육 문화였지요. 소녀는 말했어요. 나는 나이 많은 교사들만큼이나 똑똑해. 그렇다면 어째서 나는 여기에 앉아 교사들의 총명함을 흡수해야 하는 걸까? 만약 그게 내가 해야만 하는 전부라면 내가 나를 가르치는 사람보다 똑똑해질 일은 없을 거고 이건 별로야. 나는 질문이 하고 싶어. 당신은 질문하는 것 가지고 무슨 호들갑인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당신께서 있던 학교는 질문을 환영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소녀의 학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생님께 질문을 한다는 것은 건방지다고 여겨졌어요. 따라서 소녀는 앉아서 선생들의 지식을 받아들일 뿐 질문을 해서는 안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건 소녀가 배우길 원했던 방식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그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모두가 원하는 대로 조용히 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공부하기 시작할 것인가? 그녀는 오랫동안 숙고했어요. 그녀는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이 고민은 그녀를 거의 돌게 만들었어요. 이윽고 그녀는 결정했답니다. 우선 결말로 넘어갈까요? 소녀는 뛰어난 여성 사상가이자 철학자가 되었어요. 그녀의 시대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중 하나였지요. 노벨 평화상도 명예 박사 학위도 받았으며 원하는 모든 명예를 거머쥐었어요. 실제로 소녀는 그런 것들을 원한 적은 없었지만요. 어떤 말로 평가하건 그녀는 성공했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소녀는 어떻게 상도 많이 받은 미래의 총명한 철학자로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소녀는 도전했어요. 소녀는 학교에서의 예의범절에 대해 남들이 뭐라 생각하건 자신은 관심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적어도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녀는 배우기 위해 학교에 있었고 그녀는 질문할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었답니다. 따라서 그녀는 하고 싶은 질문을 마음껏 하기로 결정했어요. 만약 당신이 처음 교실한 다른 아이들의 표정을 보았다면 뭔가 중대하고 큰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충격, 놀람.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은 반 안의 모든 학생들이 가만히 앉아 듣기만 할 때 이 소녀는 질문을 한 것뿐이었답니다. 그녀가 있던 교실에서, 학교에서, 혹은 그 학교가 있던 도시에서, 혹은 그 도시가 속한 나라에서 이런 일은 드문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도전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내 질문에 대해 뭐라 생각하건 알 바 아니야.
이게 내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고 나는 이 방식으로 배워나갈 거야. 처음엔 선생님들은 소녀가 시도한 방식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적응했고 머지않아 그들은 즐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나치게 즐기는 티를 낼 수는 없었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신비롭고 지적인 분위기를 깨뜨리게 되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혹시 또 그 소녀의 멋진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귀를 잔뜩 기울이면서도 반쯤 관심 없는 채 했답니다. 이제 그 소녀가 질문했을 때 나머지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거라 생각하셨나요? 자신들도 질문하면서 소녀의 행보를 뒤따랐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서 질문은 안 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당신께서 생각한 내용을 적어보세요. 조용히 당신께서 저 선 위 말고 다른 곳에 적어보시길 바라고 있어요. 달라지도록 도전해보세요. 독자님, 저는 당신께 후일담을 전해드릴 수 있어 정말 기쁘게 생각한답니다. 학급의 다른 학생들은 그들은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도전한 소녀와 그리고 당신도요.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나요? 소녀 덕분에 학급 전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그대로일 거라 생각하셨나요? 어떤 생각이셨건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친애하는 독자님, 삶의 큰 비밀이랍니다. 도전한다는 것. 잘했어요. Timeless Tales of Infinity by 소형은 Chapter 5 하다 To do 옛날 옛적에 웬달스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가에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거대한 아무것도 안 하는 포타모스가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와 피크닉 파빌리온 사이에 있는 중앙 공원의 한가운데에 내려앉은 것이었죠. 제가 거대한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 아무것도 안 하는 포타모스가 너무나도 커서 단순히 유인해서 돌아가게 할 엄두도 나지 않을 정도의 거대함을 의미한답니다. 이 녀석은 완전히 자리를 차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 마을의회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결정하기 위하여 시장은 긴급 소집령을 내렸어요. 소집입니다, 소집. 웬달스빌 시의회 개회요. 지난 소집 때의 기록을 먼저 읽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꽤 시간이 걸렸네요. 제법 긴 몇 분이 지나고 나서 시장은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시장은 말했어요. 자, 그럼 이제 다가오는 팬케이크 아침 식사에 대한 건입니다. 그는 웬달스빌이 다시 세계 기록을 세울 만큼 거대한 팬케이크를 굽기 위해 필요한 그리들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좋은 의견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오크스 씨가 말했습니다. 저번 달에 엘더 씨에게 거대 그리들을 빌려줬는데 저는 그가 이 그리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마을 의회는 어느 정도 시간 동안 팬케이크 아침 식사 그리들에 관하여 논쟁을 벌였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포타모스는 여전히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와 피크닉 파빌리온 사이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시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들을 찾았다고 칩시다. 접시는 어떨 겁니까? 오렌지 양이 반문했습니다. 접시 말인가요? 나는 당연히 찬성이에요. 바이올렛 양이 물었습니다. 찬성이라고요? 대체 찬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당연히 모두가 찬성인 거 아닌가요? 아니면 식탁 바로 위에 올려두고 먹기라도 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시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접시가 필요한지 아닌지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나는 누가 접시를 가져올 건지 묻고 싶었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종이 냅킨 이야기는 아직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들 포터 씨가 냅킨 담당이었을 때 벌어진 해프닝에 대해 기억할 것입니다. 제 마누라는 아직도 그때 얼굴에 묻은 팬케이크 시럽을 손등으로 닦아야 했다는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렌지 양이 재차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접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웬달스필의 긴급 소집에서 논의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내년 퍼레이드의 행진에 어떤 색상 테마를 쓸 건지 논의하지도 못했지요. 어, 중요한 일이 있어. 갑작스레 그레이 씨가 말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듯이 말이지요. 나는 마을 중심에 있는 그 아무것도 안 하는 포타모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긴급 소집이 내려진 게 아닌지 시장이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레이 씨. 물론 맞죠. 퍼레이드 테마 색상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중단하고 그거 이야기를 합시다. 이름이 뭐였죠? 아무것도 아니야 포마스요나? 그레이 씨가 정확한 발음으로 지적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포타모스요. 뭐라고 부르던 간에 시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중앙공원의 중심에 내려앉았다는 게 하나도 마음에 들지가 않군요. 당분간은 움직일 생각도 없는 것 같던데 심지어 음식 배달 주문까지 했다는 소문이 있고 아예 정착하려나 싶던데 이 응급 상황에 대해 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파이프 씨가 말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의원들이 동의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옳소, 옳소. 긴급 소집의 주요 안건에 대해 듣기 위하여 모인 군중으로부터도 찬성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역시 현명하오. 시장은 선언했습니다. 그럼 토의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시작했답니다. 멋진 차트 디스플레이가 오가고 아무것도 안 하는 포타모스의 습성이 연구되고 논쟁이 대상이 되며 의원들끼리 갑론을박하던 3시간에 걸친 토의가 끝났습니다. 그레이 씨는 말했습니다. 만약 내 계산이 정확하다면 오는 수요일쯤 지금 있는 공원 위치에서 일어나 이동할 것이요. 시장이 외쳤습니다. 안 돼. 수요일은 안 돼. 그러면 주중 티타임과 겹칩니다. 그것도 지금 저 불청객이 있는 바로 저 위치에서 행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수요일에 말입니다. 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레이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 끔찍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논의해야 한다는 나의 논지를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자 의원들이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옳소, 옳소. 군중도 화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더 많은 논의를. 그때 열정이 넘치는 한 소년이 마을의회 체인버에 들어왔습니다. 소년은 외쳤습니다. 태양이 포타모스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만약 그러면 그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경로한 시장이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 피클 아닙니까? 피클 맞죠? 그것도 내가 다운타운 음식점에서 내 참치 샌드위치에 몰래 집어넣곤 하는 피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넬리네 레스토랑에서 파는 김빵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것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요. 우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고. 오렌지 양이 외쳤습니다. 역시 피클이에요. 바이올렛 양도 동의했습니다. 그렇죠. 파이프스 씨가 운을 뗐습니다. 피클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역시 단맛이냐 신맛이냐죠.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이나 좋지만 제 취향일 뿐입니다. 열정이 넘치는 소년이 외쳤습니다. 그만해요. 대화는 이제 충분하잖아요. 이제는 뭔가 할 때라고요. 경로한 시장이 뇌까렸습니다. 한다는 것? 이 소년이 말하는 것이 대체 뭡니까? 내겐 오랫동안 한다는 것이란 없었고 지금 와서 시작할 생각도 없습니다. 오크스 씨가 말했습니다. 내게도 없습니다. 저는 이 의자에서 일어날 꿈도 꾸지 않아요. 뭘 한다 해서 뭐 좋은 일은 있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열정 넘치는 소녀는 문을 박차고 나가 중앙공원 잔디 정원 지역으로 달려나갔답니다. 그 뒤에 그 소년이 뭘 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어째서 소녀는 아무것도 안 하는 포타모스에게 바로 다가가 배를 찔렀을까요? 그의 뚱뚱한 배를요. 아무것도 안 하는 포타모스는 배, 중앙, 그의 핵심이 찔리자 무언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타모스는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웃고 또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열정 넘치는 소년도 옆에서 같이 웃었고 그 둘은 잔디 위에 누워 뒹굴면서 그들의 끊이지 않는 웃음을 지탱하기 위해 배를 감싸쥐고 굴렀답니다. 마을 의회당에 있던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어서 지금 당장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와 피크닉 파빌리온 사이에 있는 중앙공원의 라이브 영상을 좀 구해줘. 하지만 라이브 영상은 웃음이 멈췄을 때나 송출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포타무스는 자신의 이름과 상반되게도 열정 넘치는 소년의 손을 잡고 중앙공원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파이프 씨가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것 같으니라고. 조금 더 오래 기다렸더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지. 맞는 말이야. 함성이 마을 의회당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 열정 넘치는 소년이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꽤나 빠르게 이름을 바꾼 무언가 하는 포타모스의 손을 잡고 나가는 모습이었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 장의 제목이 말하다 혹은 숙고하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다 라고 지어진 이유가 있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했어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의회 덕분은 아니고 휴정하는 대신 의회는 비상 소집을 계속 해나갔답니다. 이번 긴급 소집의 다음 논제는 우리 마을에 쫙 퍼진 것으로 보이는 모기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행동하기 전에 내년까지 논의를 거듭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논의는 계속되었답니다. 그리고 긴급 소집도 계속되었답니다. 그리고 열정 넘치는 소년과 무언가 하는 포타머스는 매일 서로를 보면서 웃으며 한다는 것! 이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한다는 것! To do. Tempest Tales of Infinity by Sohyun Moon, Chapter 6. 웃다, to laugh. 어쩌면 너한테 필요한 것은 시원하게 한번 웃어버리는 것일지도 모르겠구나. 할머니는 손자의 코 옆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울고 싶을 때 차라리 웃어버리는 것이 훨씬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단다.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이 기분으로 웃을 수가 없어요. 제 안에 있던 웃음 에너지가 전부 날아가 버린 것만 같아요.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웃음은 날아가 버리지 않는단다, 얘야. 그냥 잠시 숨어 있을 뿐이란다. 마치 개구리들이 비가 올 때까지 숨어 있듯이 말이지. 그 말에 아이는 물었습니다. 그럼 제 웃음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실래요?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웃음을 되찾는 방법은 아주 쉽단다, 얘야. 이렇게 하면 된단다. 첫째, 기억하기. 둘째, 웃기. 이 둘을 합치면 웃는 것을 기억하기가 된단다. 그러니까 네 안에 숨어버린 웃음을 찾는 방법이란 웃는 법을 기억하는 것이란다. 어떻게 웃는지 기억하라고요? 소녀는 물었습니다. 아니면 무엇이 웃긴지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둘 다. 네 몸은 어떻게 웃는지 기억하고 있단다. 네가 살아오면서 몇 년 동안 이미 해온 것이기 때문이지. 네 삶에서 오랫동안 수없이 웃어왔잖니. 네가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갓난아기였을 적에도 너는 가끔 크게 웃곤 해서 난 네가 터져버리지 않을까 걱정했을 정도였으니깐. 그리고 네 마음도 무엇이 웃긴지 기억하고 있단다. 네가 살면서 들어본 웃긴 이야기, 본 웃긴 것들은 네 마음 한편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어. 그래서 그렇게 정리된 것을, 웃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떠올려낼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다. 자, 해보렴. 알았어요, 할머니. 한번 해볼게요. 그 말을 끝으로 소녀는 집중하기 시작했답니다. 소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어서 내 몸아, 웃는 법을 기억해봐. 내 머리야, 웃긴 것을 떠올려봐. 하지만 소녀는 재미있었던 일을 떠올려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몸은 마치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만 같았죠.
할머니는 그런 소년에게 말했어요. 너무 무리하고 있단다. 떠올린다는 것은 학교에서 뭔가 잊었을 때처럼 애써 기억하려고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단다. 웃는 법을 떠올리려면 때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란다. 할머니는 이어 말했어요. 준비됐니? 일어서서 할머니를 안아주렴. 소녀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기대어 할머니를 꼭 껴안아드렸어요. 소녀는 할머니를 사랑했고 할머니가 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기뻤답니다. 비록 성공하진 못했더라도요. 그리고 소녀는 할머니를 껴안으려고 기대는 순간 느꼈답니다. 갈비뼈 사이를 간지럽히는 손가락의 존재를요. 하나, 둘, 웃어! 할머니는 소년의 갈비뼈 사이를 검지로 계속 부드럽게 간지럽히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원 호수가 물을 잔뜩 머금고 있다가 순간 밸브를 열었을 때처럼 웃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소년의 몸은 웃는 법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러자 소년의 마음도 예전에 할머니가 같은 곳을 여러 번 간지럽혔던 것을 떠올려냈어요. 그랬을 때마다 참을 수 없는 웃음보가 터졌다는 사실을요. 마치 지금처럼 말이에요. 웃는 것을 기억하기. 소녀는 성공했답니다. 그리고 소녀는 할머니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싶어졌어요. 비록 할머니는 그의 큰 웃음소리와 방바닥에 마치 몸의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지렁이처럼 꿈틀대며 뒹구는 손자의 모습을 보며 이미 아셨지만 말입니다. 할머니, 됐어요. 어떻게 웃는지 떠올랐어요. 먼저 몸이 떠올려냈고 마음이 그 다음에 떠올려냈어요. 할머니는 말했어요. 잘했단다. 하나가 빠졌다는 사실만 빼고는 말이지. 하나, 둘, 웃어. 할머니, 사랑해요. 이제는 더 이상 슬프지도 않아요. 웃는 게 좋아요. 그러자 할머니는 소년에게 소년이 이윽고 할머니의 나이 혹은 더 나이를 먹었을 때까지 간직할 글귀를 침대 곁에 두라고 말했습니다. 웃는 것을 기억하기, 웃는 것을 사랑하기. 왜냐하면 이 짤막한 글귀에는 강력한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었죠. 함께 웃는 사람과의 사랑은 자라납니다. 더 많이 웃을수록 웃는 것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슬플 때 다시 행복을 느끼고 싶다면 우리는 단순히 웃는 법을 기억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웃으려거든 과거에 크게 웃었던 것들 중 하나를 떠올려내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가 된 소년은 침대 곁에 두었던 글귀를 집어들었어요. 그가 소년이었을 적 작은 손에 쥔 도구로 새겨두었던 글귀 말이지요. 웃는 것을 기억하기, 웃는 것을 사랑하기. 소년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공부 상점에 앉아 함께 글귀를 새겨놓던 때가 마치 며칠 전만 같았어요. 소년과 아버지는 글귀를 만들면서도 즐겁게 웃었답니다. 소년은 미소 지었어요. 기억했어요. 사랑했어요. 웃는 것을요. Tempest Tales of Infinity by 소현 Moon, Chapter 7, 치유하다, To Heal. 한때 여러분이 이 가족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행운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떠날 때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다 라고 말할 정도의 가족이 살았습니다. 운 좋게도 저는 이 가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만약 이 가족을 아셨다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사실상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족의 어머니가 일상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 여러분들은 어머니가 평범한 삶을 보내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일상이란 모두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었답니다. 집안일을 하는 것이 어머니만의 의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집안일은 이 어머니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듬뿍 담아 드러내는 방식이었답니다. 접시를 닦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바닥을 닦는 것 역시도 그랬지요.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것 또한 사랑이었답니다. 무척이나 맛있는 사랑이죠. 이 모든 일은 어머니께서 가족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원해서 하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을 거듭하던 중 어머니의 몸에는 피로가 쌓여 어머니는 조금씩 아픔과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어디가 아픈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티끌 하나 묻지 않은 듯한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팔, 어깨, 손을 가리켰답니다. 이 가족에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그 멋진 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만큼이나 가족을 빛나게 하는 보석과도 같은 존재였죠. 혹시 가족 모두가 슈퍼히어로인 영화를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영화에서 나올 법한 가족은 평소에는 평범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발휘되는 비밀의 힘을 간직하고 있답니다. 저는 이 가족에게서 동일한 것을 느꼈어요. 이 가족을 카페에서 만나 함께 무언가 마시더라도 편안할 정도로 평범한 가족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죠. 좋은 의미로 말이에요. 그 평범하지 않은 가족 중에서도 딸은 자신이 부서진 것을 고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마법이 있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특별했답니다. 그리고 딸이 고칠 수 있는 것에는 사람도 포함되었답니다. 특히 어머니요. 어느 날 딸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만약 한 군데만 고칠 수 있다면 어디를 제일 먼저 고쳤으면 좋겠어? 어머니는 딸을 믿었기에 딸에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이는 믿음의 불꽃을 피웠어요. 딸은 확신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말했답니다. 곧 나을 거야 라고요. 그리고 딸이 그 말을 하자마자 딸과 어머니, 이 두 사람은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다 새겨졌습니다.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들은 빙글빙글 돌며 마법을 이뤄냈어요. 사랑의 치유는 딸의 예언에 앞서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그 예언은 신학으로 실제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통증이 가시지 않은 채 보내던 나날이 끝없이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이는 기적의 치유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중요한 준비 과정이나 다름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치유하기 위해서는 치유하는 사람의 믿음과 치유받는 사람 사이에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변화는 바로 시작되었지만 그 과정은 날마다 계속해서 이루어진 거랍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딸은 치유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또 다른 날 어머니랑 딸은 힐링 트리트먼트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느 날이 밝았을 때 딸과 아들은 어머니에게 한 가지 특별한 선물을 드렸답니다. 엄마, 오늘은 청소 안 하셔도 돼요. 엄마, 오늘은 밥 안 해주셔도 돼요. 엄마, 오늘은 그냥 쉬면서 회복하세요. 아들과 딸은 어머니께 기쁜 마음으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난 요리나 청소를 즐기는 걸 너희를 위해 해주고 싶어. 하지만 아들과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엄마가 요리나 청소를 즐긴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 덕분에 매일매일 엄마의 사랑을 느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푹 쉬면서 보여주셨으면 해요. 우리가 청소랑 요리를 할게요. 그리고 아들과 딸은 그렇게 했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푹 쉬셨답니다. 그리고 치유의 날은 가까워졌습니다. 이어서 딸은 말했어요. 놀라실 일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일주일 동안 럭셔리 호텔에서 지내면서 누군가가 어머니 대신 요리를 해주고 방을 치워주는 사이에 목욕도 하시고 쉬시면서 하고 싶은 것을 뭐든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그 말대로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기뻤어요. 그리고 치유의 날은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선물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 아니었고 아픈 몸을 낫게 하고 휴식은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어머니는 다시 평소의 삶으로 돌아와야만 했었고 고통도 다시 돌아올 뿐이었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나을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께서는 제대로 된 치유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제대로 된 힐링이란 호캉스, 스파, 마사지 같은 방법을 활용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대로 된 힐링이란 호캉스, 스파, 마사지 같은 방법을 활용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숙련된 치유사의 마법이 필요한 것일까요? 원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요? 받는 쪽에서도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치유받는 사람에게도 자신이 반드시 나아질 거라 믿는 등의 특수한 무언가가 필요할까요? 이런 것들 중 당신께서 제대로 된 치유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이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해 드릴게요. 치유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한다는 것이랍니다.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방법은 사랑에서 이어지죠. 저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이 어머니가 아버지, 딸, 아들의 사랑 덕분에 치유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 지난 몇 년간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이 늙은이의 생각으로는 어머니를 진짜 치유해 준 것이 뭔지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만약 당신께서 사람 안으로 여행을 떠나 그 사람의 심장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해볼까요? 당신께서는 과연 무엇을 보실까요? 때로는 고통, 후회, 공포, 아픔을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용기, 사랑, 희생, 믿음, 그리고 신념을 보시게 되겠죠.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가족 개개인의 심장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들의 가슴은 순수한 선의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동생은 사랑의 대리자였어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 어머니께 꼭 필요했던 휴식을 드렸지요. 아버지는 믿음직하게 설득해주는 격려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가 회복하려면 조금 페이스를 늦출 필요가 있고 그럴 자격이 있다고 어머니에게 확실히 알려드렸지요. 어머니는 가족의 선물을 고맙게 받으셨어요. 그 선물들엔 사랑이 담겨 있었고 돕고 싶다는 일념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셨죠. 그럼 당신께서는 딸의 가슴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맞히실 수 있으시겠나요? 딸에게는 치유의 재능이 있었어요. 이번엔 어머니였지만 다음에 딸이 치유하게 될 사람이 아버지 혹은 남동생, 친구 아니면 세상 그 누구라도 하더라도 저는 놀라지 않을 거랍니다. 치유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가족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에게 똑같이 해드릴 수 있지요. 그게 여러분의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던지 간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의 어머니는 다시 요리나 청소를 하고 계시지만 이제 저는 어머니의 발걸음에서 힘을, 어머니의 눈에서 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치유가 팔이나 손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결국 가슴 한가운데에서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치유된다는 것은 사랑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사랑받으셨죠. Timeless Tales of Infinity by 소현 Moon, Chapter 8, 나누다, to share. 혹시 한국식 김밥을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보기엔 간단하죠. 하지만 그 안에는 순수한 선의, 기쁨, 건강,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김밥을 만나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꽤 많은 김밥들을 알아왔어요. 일부 김밥에는 김치, 멸치, 치즈, 참치와 같은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제 최고의 친구인 김밥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으로 다음의 재료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당근, 계란, 밥, 시금치, 멸치, 김치 조금, 단무지. 진짜 맛있습니다. 꼭 드셔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친구 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배고프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성공했나요? 그리고 음식이라도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김은 저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제 친구 김 씨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군요. 여러분께서 혹시 여러분의 절친을 먹어도 될지 안 될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친구와의 사이에서 하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김은 제 베스트 프렌드이면서도
김을 볼 때마다 저는 언제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점심 메뉴 생각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친구인 편이 낫다고 생각했고, 김을 먹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지요. 그 대신 우리는 정치, 철학, 예술을 논했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는 가급적 피했지요. 어떤 날에는 고전 문학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호메로스의 책을, 김은 톨스토이의 책을 읽었죠. 다른 날에는 김은 공자의 논어를, 저는 윤동주의 별 해는 밤 시집을 읽었어요. 서로 신선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타이머를 세팅했고, 타이머가 울리면 책을 서로 교환하곤 했답니다. 조정의 순간이었죠. 김은 제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를 먹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라 생각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요즘엔 좋은 친구를 구하기 상당히 어렵지만 맛있는 점심은 언제건 어떻게든 먹을 수 있으니까요. 김과 저는 하나의 마리였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우정은 같이 말려져 깊어져 갔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같이 연 날리기를 하거나 아무도 볼 수 없게끔 높게 연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더 오래 연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이기는 거였고요. 그 점에선 제가 유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인간의 눈 사이즈 정도 되는 눈이 있었고, 김의 눈은 그냥 참깨 몇 개 정도 크기였으니까요. 그 씨앗들도 정말 맛있습니다만 제 친구의 일부였기 때문에 먹지 않고 참았답니다. 3월 15일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암살일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시류가 바뀌는 날이기 때문이지요. 브루투스, 너도? 제가 브루투스일까요? 아니면 김이 브루투스일까요? 한쪽은 카이사르일 거고 다른 쪽은 브루투스겠죠. 시류는 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김과 저는 평소처럼 함께 나갔습니다. 김은 여느 때 순진무구하고 행복해 보이는 얼굴, 그리고 저는 배고프다. 하지만 친구를 먹기에는 조금 그래서 최대한 경의를 표해 먹지는 않기로 하지 표정을 짓고 있었죠. 실로 천상의 조합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천국과도 같은 순간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필멸에 기인하여 저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여러분께서도 예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어떠신가요? 제 안에 인간으로서의 본능에 굴복하려고 하던 찰나 제 친구 김은 진정한 영웅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행동이었고 저는 그의 행동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자애의 행동이었고 우리의 우정을 불변케 했습니다. 그리고 김의 목숨도 말이죠. 저는 제 입술을 핥았습니다. 이는 식욕이 곧 저를 지배하리라는 명백한 신호였죠. 하지만 제 입맛을 쩝쩝 다시는 소리를 김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이 그로 인해 독백을 멈출 생각을 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시동은 걸려 있던 것이지요.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려 한다는 명백한 신호 앞에서조차 말이에요. 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읊조리듯 말이지요. 지난 수개월간 최고의 자제심을 보여준 내 친구를 내 얼마나 동경했던가. 나 또한 우리의 관계가 몹시 특이한 것임을 안다. 음식을 먹기 좋아하는 한 남자와 나, 음식. 하지만 우리는 그 어려운 관계를 지속해 나갔고 역사는 우리의 관계가 내 햇볕에 구워진 껍데기, 실은 해초를 스치어 지나가는 여름의 선선한 바람보다도 더욱 진실한 것이라는 것을 목도하였다. 그리고 이제 내 소중한 친구여, 그대는 내 신뢰를 얻었나니 나는 그대에게 우리의 불변할 우정의 증표로서 선물을 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마저 들었을 때 제 목은 음식을 먹기 위해 깔끔하게 비워진 상태였고 저의 유일한 친구인 제 친구 김은 제가 예상하지도 못한 일을 하였습니다. 김은 자신의 등 뒤에서, 김에게 등이 있다면 말이죠. 그 참깨 눈이 달린 곳을 앞쪽이라고 쳐야겠네요. 김은 깜짝 선물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의 친절함과 타이밍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김은 자신이 감추고 있던 것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은 김밥 손이 앞으로 들이밀어졌을 때 저는 뭔가 길고 녹색이며 차가운 것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멜론 맛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오, 고맙네, 친구요. 김은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구사하며 말했습니다. 천만에.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아이스크림을 한 입 한 입 즐겼습니다. 비록 김의 배가 저보다 훨씬 빨리 찼지만요. 물론 제가 제 것도 먹고 김 것도 먹어버릴 수 있었겠지만 그걸 어디 봐서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겪은 가장 놀랄만한 이야기 중 하나랍니다. 목숨이 백척간두에 놓인 그 순간에 제 베스트 프렌드 김은 자신의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정조차도 지킨 것입니다. 바로 경건한 은혜의 행위인 나누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 후 우리는 독서를 그만두고 함께 모터바이크를 타러 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태 바이크 뒤에 타고 있는 김밥을 본 적이 없다면 인생을 헛되이 산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겠습니다. 다음 토요일 휴식 때 꼭 해보셔야겠네요. 물론 비록 이 이야기를 들으셨더라도 김밥이나 다른 음식을 드시는데 주저 없으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김처럼 친구로 삼기에 좋지는 않으니까요. 김은 아마 100만 개 김밥 중 하나 정도 있을 존재이고 다행히도 아직도 있는 존재이고 잘 살아 있습니다. 고맙다, 김. 나눈다는 것은 비록 그대는 그대의 생사가 이것에 달린지는 몰랐겠지만 진정 이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었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날 메모장에 적은 것을 좌우명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먹는 것은 환상적이다. 하지만 나누는 것은 존귀하다. 김과 저는 지금까지도 아주 친한 친구로 남아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무척이나 기쁩니다. 비록 지금은 멀리 떨어져서 지내지만 지금도 때때로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메일을 보내거나 함께 제주도, 여러분도 최대한 빨리 가봤으면 하는 곳입니다. 로 놀러 가거나 한답니다. 그리고 또 그 사건 이후로는 김을 해치웠을지도 모를 뻔했던 제 아내 일면은 단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다는 것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 기쁩니다. 오, 김이여. 그는 참으로 곱게 늙었습니다. 김 안에 잘 말려 있던 계란은 이제는 5년도 넘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날의 마법과도 같은 즐거움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느 날 나눌 것입니다. 안녕. Tempest Tales of Infinity by 소현문 Chapter 9 To Be 되다. 저는 애벌레 세상이라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곳은 사랑의 세상임과 동시에 공포의 세상이기도 하답니다. 이곳은 자유의 세상이기도 하지만 권력을 남용해서 다른 애벌레들을 조종하는 이도 있어요. 많은 애벌레가 행복했지만 다른 애벌레들은 슬펐어요. 애정을 담아 요약하자면 애벌레 세상의 애벌레들은 각자 지닌 지식을 활용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답니다. 애벌레 세상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는 자유, 사랑, 그리고 빛으로 가득 찬 나비 세상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곳이 있었어요. 이 세상은 전쟁, 통제, 권력의 남용, 그리고 어떠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답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없었지요. 그 대신 나비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 즐거움과 마법이었답니다. 그 누구라도 이곳에서 살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슬픈 일이지만 일부 애벌레들은 애벌레로서의 자신들의 삶이 끝나는 순간 존재 자체가 끝나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 때문에 몇몇 애벌레들은 자신들이 애벌레 세상에서 모은 것들을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어버린 나머지 공포에 잠식되고 더욱 탐욕스러워졌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었어요. 맞아요. 전쟁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애벌레들이 귀중하게 생각하고 목숨과도 맞바꾸길 주저하지 않았던 것들은 애벌레들이 막상 나비가 되고 나서 자유로이 경험하게 될 것들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애벌레들은 나비가 되는 과정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장에서 싸우길 택했어요. 애벌레 세상에는 애벌레 시옷과 애벌레 미음 두 종류의 애벌레가 있었답니다. 이 두 애벌레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겉보기에는 이 두 애벌레 어느 쪽 할 것 없이 그냥 애벌레로 보이지만 사실 이 둘은 애벌레의 탈을 쓴 나비였답니다. 이 애벌레들은 처음에는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지만 이들은 다른 애벌레들에게도 만약 자신이 원한다면 나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원에서 애벌레 세상으로 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애벌레로 사는 것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겪어야 했고 그 과정에는 자신들의 정체가 사실 나비라는 점을 완전히 자각하지 못한 채로 그들의 인생 대부분을 사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자각은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기억해 내야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이는 시간이 걸렸고 성장의 고통을 수반했답니다. 그리고 그건 몹시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나비가 갑자기 날개가 꺾이고 기어다닐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요. 그뿐만일까요? 완벽한 나비어로 소통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애벌레어를 구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애벌레어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문법이 뒤바뀌고 변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짜증나는 상황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말도 마세요. 특정한 규칙 없이 같은 글자로 각기 다른 5개의 소리를 낼 수 있다니까요. 게다가 애벌레들은 이 언어를 누가 개발한 건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애벌레 시옷과 애벌레 미음은 모든 애벌레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럴 가치가 분명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든 애벌레 제각각이 나비가 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이 애벌레들 모두가 모든 고통과 시름에서 벗어나 완벽한 조화 아래 아름다운 나비 세상을 함께 누비는 그날을 상상했답니다. 이 두 특이한 애벌레 시옷과 애벌레 미음은 각기 다른 임무와 재능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애벌레 시옷은 다른 애벌레들에게 자신들이 나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그들의 능력을 북돋아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옷은 그걸 아주 잘 해냈답니다. 그녀는 그녀의 영향력을 통해 모든 애벌레들의 마음을 연성하는 그녀만의 마법을 구사했어요. 그녀는 그녀의 영향력을 통해 모든 애벌레들의 마음을 연성하는 그녀만의 마법을 구사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일부 애벌레들에게 선택된 애벌레라고 불렸지요. 애벌레 미음은 나비 세상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갖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그가 이를 다른 애벌레 친구에게 말했다면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때때로 애벌레 미음은 혼자 있을 때 애벌레 세상에서 전설의 애벌레로 잘 알려진 버터루스와도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이건 곁다리지만 말하지 않기엔 너무 아쉬운 내용이라서 알려드릴게요. 어느 날은 버터루스가 랩을 하는 것을 듣기도 했답니다. 랩은 평소 버터루스가 말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소엔 감미로운 느낌이었답니다. 버터루스가 기분이 엄청 좋을 때나 듣곤 했답니다. 괜찮은 랩이었죠. 애벌레 미음도 언젠간 다른 모든 애벌레들을 위해 그 랩을 지하철에서 선보이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요. 애벌레 미음은 나비 세상의 다른 여러 나비들과도 소통했답니다. 그 중에는 애벌레 미음이 처음 보는 나비들도 있었어요. 아, 실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야겠네요. 사실은 그들 모두 미음의 친구들이었지만 애벌레 세상의 자원에서 내려가기로 결정하면서 이 점을 잊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르는 나비처럼 보였던 것이죠. 애벌레 미음의 또 다른 임무는 애벌레 시옷을 찾아내는 것이었는데 그는 그녀를 찾아 영향력의 나비라는 진정한 정체를 일깨워주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멀리 여행해야 했답니다. 애벌레 시옷의 영향력과 애벌레 미음이 갖춘 나비의 눈과 귀가 한데 모인다면 그들은 어떤 것이건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절 믿으세요. 그들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애벌레 시옷과 미음은 자신들이 누군지 완전하게 기억해내고 나서
그들의 임무에 완전히 착수했답니다. 언젠가 애벌레들이 나비가 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말이에요. 애벌레 시옷은 다시 나비가 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현대 기술로 촬영되어 다른 모든 애벌레들이 그걸 보고 자신들 또한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될 수 있다는 점을 믿게 만들어 줄 예정이었죠. 그들은 이걸 현실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 그렇게 그들은 시작했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애벌레 시옷과 미음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계절도 여러 번 바뀌었답니다. 그들이 수행한 임무에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할 내용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예를 들면 한 번은 그들은 작은 자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그걸 다른 장소에 놓았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것은 중요해 보였고 저도 그리 믿었답니다. 그건 그들이 일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디데이가 다가오기 전까지 몇 년간 지속했답니다. 이날은 애벌레 시옷과 애벌레 미음이 이날은 애벌레 시옷과 애벌레 미음이 다른 애벌레들이 지금껏 해본 적 없는 재미있고 쉽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비가 되는 방법을 담은 완전한 컬렉션을 완성하는 임무를 마치는 날이었어요. 임무가 끝난 후 그들은 마침내 변태를 위한 준비가 되었답니다. 그날 애벌레 시옷은 다시 나비 시옷이 되었어요. 이 변화 과정은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 방송되었답니다. 애벌레 나비 변화 과정 중에선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죠. 이 방송을 본 애벌레들 중에서는 이 라이브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송을 본 이들도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는 거야?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고 이제 이 애벌레들은 관심이 생겼고 많은 질문들이 생겼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간 거지? 그리고 왜? 그녀는 다시 돌아오는 거야? 언제? 또 다른 누군가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다행히도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애벌레 시옷이 이미 남겨놓은 선물인 나비가 되는 법에 관한 컬렉션에 모두 담겨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걸 발견했을 때 그들은 그들 또한 그녀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들은 이제 애벌레 세상에 그들만의 한계와 어려움에 갇혀 살기만 하지 않았답니다. 그 대신 그들의 인생은 새로운 의미와 목적 의식으로 차올랐지요. 새로운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들은 나비가 되는 것에 가까워져 갔어요. 마치 애벌레 시옷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이요? 더 이상 그런 것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가 나비 세상으로 넘어갈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의미 없는 것들을 위해 싸우겠어요. 아름다움과 자유의 세상이 그들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애벌레의 세상은 영원히 변했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날의 애벌레 세상을 방문해 본다면 제가 처음 설명했던 것과는 몹시나 다른 곳임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가끔 저는 애벌레 시옷과 애벌레 미음이 그들의 미션을 위해 바쁘게 일하던 나날들을 떠올려 보곤 한답니다. 이제야 말하지만 사실은 저조차도 그들이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곤 했답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열심히 할 만큼 뭐가 그렇게 중요했는지요. 이제 저는 안답니다. 그리고 당신도 알겠네요. 당신의 변화 과정을 응원하겠습니다. 곧 나비가 될 친구들이요. 당신만의 디데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을 나비 세상에서 볼 날이 매우 기다려지는군요. 10 Best Tales of Infinity by 소현문 Chapter 10 사랑하다 To Love 오래전 한 명의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고집이 세거나 자신만이 옳다고 우기거나 퉁명스럽지 않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임금님이셨습니다. 임금님은 정정당당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우신 분이었어요. 왕국의 일을 보느라 긴 하루를 보낸 후 이윽고 밤이 오면 임금님은 종종 밖으로 나가 별들을 바라보셨답니다. 임금님은 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때때로 별들에게 말을 걸곤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N별에게서 가르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S별이었어요. 왜냐하면 임금님에게 있어서는 S별이야말로 가장 큰 편안함과 확실한 가르침을 주었고 자신감을 심어주었기 때문이었지요. 별과의 대화를 통해 나라를 다스릴 방법을 바꾸는 임금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이 임금님이나 이 별을 만나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이 둘을 만나보셨다면 아마 다르게 생각하셨을 테지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바깥에 나가 살아있는 것들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나무, 산, 달, 혹은 바람 같은 것들요. 그것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한번 말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혹은 차라리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시간은 흐르고 임금님은 나이를 먹어 은퇴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가 왔습니다. 어지간한 왕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시간이란 신기한 것이고 임금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기에 인생의 다음 막으로 넘어가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도 언젠가 들려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다음번으로 미루어 두어야겠군요. 임금님이 은퇴를 선택하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임금님은 바깥으로 나가 S별을 바라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별이여. 당신은 내가 임금이 되기 전부터 수차례나 나를 이끌어 주었소. 이제는 내게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오. 그리고 임금님은 기나긴 여행을 시작하셨어요. 때로는 모래사막을 가로지르고 때로는 산을 오르내리고 계곡을 가로지르는 흔들다리를 건너며 별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다 보니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었는데 비록 걸을 때에 비해 몸은 훨씬 흔들렸지만 적어도 발과 다리를 쉬게 할 수는 있었답니다. 하지만 별은 임금님을 어디로 이끌고 있으며 임금님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진실을 말하자면 임금님조차도 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셨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금님은 단지 S별이 인도하는 길을 쫓아가는 일에 익숙해졌던 것이죠. 임금님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알게 될 것이라 믿으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앞을 인도하는 S별의 별빛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은 그 빛을 찾았답니다. 매우 먼 거리를 여행하던 중에 어느 밤 임금님은 다음으로 향할 곳을 찾다가 하늘에서 S별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의미일까요? S별이 여기 있던 걸까요? 아니면 S별이 더는 임금님을 이끌어주지 않겠다는 의미일까요? S별 없는 밤하늘은 임금님에게 무척이나 공허해 보였답니다. 그 순간 임금님은 바람에 실려온 속삭임을 들었어요. 날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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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님은 그 목소리가 S별의 목소리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S별이 날 찾아보세요. 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S별을 정말 찾았을 때 임금님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답을 찾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 속에서 임금님은 보게 되었거든요. 자신의 생애 내내 자신을 이끌어준 그 별을요. 임금님이 가야 할 곳을 일러준 그 별을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친숙한 목소리는 하늘에서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느 사람에게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그녀를 만난 순간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임금님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서 익숙한 빛이 보입니다. 제게는 보인답니다. 나는 알 수 있어요. 익숙한 그 광휘, 그 아름다움, 그 진실이 그대로부터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내가 임금일 시절에는 하늘에서 나를 이끌어 주었고 그 후에는 사막과 대양을 건너도록 인도해 주었지요. 그 빛이 이제는 그대 안에 내려앉아 있군요. 지구에서 오직 그대만이 품고 있는 빛이기에 확실합니다. 드디어 찾은 게로군요. 그대가 바로 S별이었군요. 사람의 모습이 된 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S별이 애초에 사람이었던 건지 아니면 자신을 인도해주기 위하여 별이 된 것이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어느 쪽이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금님은 S별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 기뻤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별도 다시 보여져서 기뻤습니다. 이 부분은 당신께서 추측해 볼 부분입니다. 혹시 행성의 핵을 살펴보는 다큐멘터리나 비디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바깥에서 안쪽을 향해 파고 들어간다면 중앙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용암 바다일까요?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핵일까요? 다른 쪽으로 이어지는 터널일까요? 어떤 대답이 나올지 상상하는 것도 재밌겠지만 이번엔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별이 되는 것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임금님이 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랍니다. 그 마음의 중심, 핵은 수백만 번이 넘는 시련과 시험을 거쳐가며 재련되고 정제되며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중심을 향해 일직선으로 파고들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문입니다. 그리고 문 뒤엔 무엇이 있을까요? 인피니티브, infinitives. 이들은 사실 무한의 개념들이랍니다. 그중 일부분은 이 책에서 읽어보셨겠지요. 믿다, 알다, 노래하다, 도전하다, 하다, 웃다, 치유하다, 나누다, 되다, 사랑하다. 사랑하다를 열면 더 많은 부정사를 엿보실 수 있게 되겠지요. 보다, 인도하다, 기다리다, 시도하다, 울다, 완성하다, 배려하다, 배우다, 인내하다, 용서하다, 느끼다, 가져오다, 살다, 소중히 여기다 등을요. 하지만 주로 사랑하다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강력한 부정사들과도 잘 어우러지기 때문입니다. 멋진 식사와 잘 어우러지는 훌륭한 와인 같지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왜 무엇을 하는가의 왜이며 무엇이 어떻게 보이게 되는가의 어떻게이며 이는 여기서 멈추도록 할게요. 당신은 밝고 휘황찬란한 별빛을 줬던 임금님처럼 되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임금님이 찾으려고 세계를 가로지른 임금님을 인도하던 빛나는 별이 되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랬기를 빌어요. 만약 아직이라면 이번 주 언젠가 밤 하늘을 올려다보고 무엇이 있는지 바라보세요. 별들에게 말을 걸고 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분명 무언가 들릴 테니까요. 혹은 당신은 이미 밤하늘에서 당신의 빛나는 선함을 내뿜고 계실지도 모르죠. 누군가가 누구라도 그 빛을 눈치채길 바라며 지구를 내려다보면서요. 어쩌면 지구의 가르침, 인도, 희망을 바라는 임금님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야말로 그 임금님이 찾아 헤매던 가르침, 인도,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임금님이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찾고 있는 빛나는 별이 당신일지도 모르지요. 임금님에게 필요한 별이 당신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당신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책은 이야기들의 모음이지 소설이 아니랍니다. 이들은 진실이에요. 제 안에 있고 당신 안에 있어요. 만약 당신이 어두운 밤에 홀로 놓인 것 같이 느껴지고 어디에서도 빛을 찾을 수 없다면 이 Tales of Infinity들 중 하나를 통해 당신의 영혼의 순수함이 오롯이 지켜지기를. 그것이 당신이 찾아야 할 세계가 되었건 당신의 눈앞에 놓여진 그 사람이 되었건 비록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진실은 사랑하기 위한 길을 여는
눈을 여는, 가슴을 여는 문을 열어줄 거랍니다.